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중앙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을 사용하면 암호화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가 아닌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에어드랍, 스테이킹, 이자 농사 등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갑은 돈,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자그마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관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내 지갑에 보여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실 암호화폐 지갑 안에는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어느 특정 공간이나 폴더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는 것은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느 주소에 얼마의 암호화폐가 있는지 등을 블록체인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지갑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지갑이란 블록체인에 접근해서 해당 주소의 암호화폐를 송금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 블록체인에 접속해서 주소를 생성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은행의 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의 서버에 접속해서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서 이웃 노드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거래와 블록을 검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는 아무런 개인정보도 없고 지갑 주소의 소유권을 입증해줄 수 있는 별도의 중앙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거래가 올바른 것인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가 자신이 B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B의 계정에서 자신 A의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보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도 계정의 소유권을 입증해줄 중앙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거래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개인키와 공개키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키는 블록체인의 해당 주소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 그 주소에 기록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증서로 오직 소유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 정보입니다. 마치 은행 앱을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정보와 같죠. 반면 공개키는 누구나 알고 있어도 무방한 공개된 정보로서 지갑의 주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행으로 치면 일종의 계좌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키는 개인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개인키로 만들어진 공개키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공개키를 바탕으로 개인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공개키나 지갑 주소를 알 수는 있지만 이로부터 개인키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의 계좌번호를 안다고 로그인 정보를 알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개인키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공개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오직 개인키에서 생성된 공개키로만 복호할 수 있고 다른 공개키로는 복호화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키는 블록체인의 주소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이자 암호화하는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지갑 주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개인키와 공개키는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암호화폐 X를 10개 보내려고 합니다. 지갑 앱을 사용해 받는 지갑의 주소, 보낼 암호화폐의 수량 등을 입력하면 지갑 앱은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전자문서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합니다. 참고로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고정된 길이의 16긴수 해시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해시 값을 A의 개인키로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값 또한 해시 값으로 표현됩니다. A의 개인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A의 공개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암호화된 해시 값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인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서명이라고 합니다. 거래를 위해 작성된 문수와 함께 전자서명, 즉 A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해시 값을 첨부하여 거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거래 정보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지갑 앱은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연결된 노드들에게 전파합니다. 각 노드들은 이 트랜잭션이 정상적인지 검증하고 정상적일 경우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각 노드들은 트랜잭션의 전자문서 부분을 A가 사용했던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의 전자서명 부분을 A의 공개키로 복호합니다. 두 개의 해시 값이 일치한다면 이 트랜잭션은 A가 보낸 것, 즉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B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A 주소에서 B 주소로 암호화폐 X를 10개 보낸다는 트랜잭션을 생성한다면 B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A의 개인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의 개인키로 생성된 전자서명은 A의 공개키로 복호화했을 경우 원본과는 전혀 다른 값을 출력하게 되고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유효한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거래는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키는 해당 지갑 주소가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이런 개인키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 관리 방법에 따른 암호화폐 지갑의 종류와 암호화폐 지갑 사용 시 주의점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